이게 아까 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 얘기를 했지만은 8월에 보면은 펠로시 의장도 왔었잖아요. 그 8월 4일이죠. 그때 3일 날 밤에 왔는데 대통령 안 만나서 이제 저 성남 비행장에서 푸대접 받았고 네,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4일 날 이제 일정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가 이 법안의 통과가 다 예고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막바지 진통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그 상원 의원 한 명이 어. 그 지역구가 내 지금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가 그 석유 화학 산업으로 먹고 사는 주요. 네. 화석연료. 아하. 그런데 이 그렇죠. 안 기후위기법이 좋겠네요. 통과되면 네. 자기 주에 이거 노동자들이 극렬하게 반발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후위기에 해드리고 싶은데 나 이러다 재선 날라간다고 그 그 얘기를 이래가지고 했군요. 굉장히 반대급부를 요구했어. 네. 걔 설득하느라고 한 달이 더 걸린 거요. 걔 설득하느라고. 그 시간이 있었네요. 되게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온통 미국 언론에도 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또 반대를 하니까 어. 이게 전국을 좌우할 미국의 정치를 좌우할 핵심 법안이었고 네. 그다음에 막바지 진통이 있다는 것도 이건 누구나 다 미국 언론 뒤져보면 1시간 안에 다 하는 얘기고. 그런 게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됐고 그런데 알 수가 없었다는 이제 게. 와서 정부가 또 이거 바로 잡겠다고 또 날뛰는 것만 봐도 네. 그 사실 하나만 봐도 이 법안이 저기 저 문제가 있고 우리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 그렇네요. 있다는 거는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WTO에 제소하고 뭘 하고 하는 건 이해가 가. 네. 이해가 안 뭐라도 가는 해야 되니까. 거는 예. 그때 8월에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대통령이 뭐 안 만났잖아요. 전화 네네. 통화만 했잖아요. 전화 통화했죠. 그러니까 뭐 휴가 중이란데 그래가지고 네. 내가 참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그때도 많이 그랬어. 그랬는데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만났어야 네. 될 거 아니요. 하하. 대통령이 못 만났으면 총리라도 나갔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급한 의지가 바로 그 하원에서 통과된다는데. 그렇네요. 에? 그걸 아무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건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나 바이든 대통령하고 좋은 성명 다 만들었어. 요 공동 성명 그 선언문이 있어. 예. 나 다 했어. 이제 뭐 별로 더 한미 동맹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만난 거 아니요. 네. 급한 것도 없었고 하하. 휴가 갔고 참.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연이. 그러니까 이 5월 정상회담 선언문이 하나의 교조가 돼 버린 거야. 이제 이대로 다 된다는 다 거야. 된다. 든든하다. 우리 한미 동맹도 든든하고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 푹 놔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 한 건가요? 그렇게 하죠. 그 뒤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또 왔잖아. 네. 그 다음 달에 그렇죠. 7월에. 예.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만났는데 역시 이런 얘기 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다음에 저기 도어 스태핑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어제 그 미국 재무장관 다녀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술 동맹과 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에 대한 정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네. 또 이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한 셈이 근데 됐죠. 그 재무장관이 어디로 갔어 그 뒤에? 음, LG전자 갔잖아. 맞아요. 거기 갔잖아. 거기 가서 오래 머물렀잖아. 네. 그러니까 다 빼먹겠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게 또 의제로 안 올라왔어. 아하. 이게 의제로. 그러면 7월에 반도체법 저지경대 그 공동 성명에 반도체 공급망 같이 하기로 한다 이래 놓고 네. 그 공급망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중국에 재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순간 니들 저기 미국 보조금 못 받는 거 네, 알지? 네. 그러니까 보조금 받지 말고 미국의 공장은 빨리 줘. 이 얘기를 해버린 거지. 와,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도 느껴지고 손해 볼 수도 있는 이게 절체절명의 깡패지. 위기에 가 있는 건데 아니 동맹이면 그걸 보고도 예. 8월에 또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도. 보고도 7월에 보고도 동맹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지금까지 한미동맹인데? 인수위 때 예. 우리나라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넣어야 되냐 산업부에 넣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저기 싸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국정 과제로 아주 해가지고 네. 통상 기능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외교부에 있었잖아. 통상교섭본부가. 그럼요. 그걸 산자부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로 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그 공무원들이 지들 밥그릇이 어디 있느냐, 외교부에서 월급 받냐, 산자부에서 월급 받냐 이런 거 갖고 목숨은 걸더만. 네. 한국 자동차, 전기차 산업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문제는 남의 일이었던 거지. 지들 밥그릇은 중요하면서. 네. 하하. 지금 우리나라 완성체 5개 업체, 뭐 기아, 현대 뭐 많잖아요. 네. 지금 다 노사분규지. 음. 왜? 금융 문제가 아니고 네. 고용의 문제지. 공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아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만들고 지자체에다가 시민단체까지 참여해가지고 그 자동차 조립 라인 지키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해서 광주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네.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계 현실이지. 그런데 미국에 저기 100억 달러 줘준다는데 네. 그거 중에 반만 한국에 재투자해도 이 노사분규는 싹 해결되지.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50억 달러면은 예, 뒤집어 쓰고도 남지. 그렇네요. 한국의 이 자동차 산업의 이 고용의 위기는 다 해결되고도 남지. 그렇네요. 공장 하나면 다 해결되지. 네. 그런데 그거를 100억 달러를 줘준다 그러면서 그렇게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5월인데 네. 5월 21일인데 저기 뭐냐 8월에 이랬는데 그 사이에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장관급 산업대화는 안 열리고 일정도 못 잡고 있었고 참석자도 안 정해져 있다가 날벼락 같은 거 하니까 이제 대화하겠다는 거지. 산자부 장관이 그래서 간 거지. 네. 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런 합의 내용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판판이 깨지는 그런 상황도 됐고 우리 정부의 이제 외교력의 네.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아니 이 동맹 얘기를 제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한미 동맹이라는 그 틀 안에서 뭐 안보 동맹도 그렇지만 경제 동맹 그래서 경제 안보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슨 동맹이요? 동맹은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경제 쪽으로 외연을 확장했다고 잔뜩 자랑한 대가가 네, 이건데 이게 그 2016년 사드 갈등 때 중국이 한국을 규제한 거 몇 배입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그때 저기 뭐 관광, 엔터테인먼트 뭐 네, 이런데 네. 화장품 한알령. 뭐 이런데 우리가 저 타격이 있었어요. 네. 그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저기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전기차에 한국산 배터리 같은 거는 저기 판매를 못하게 했지. 네. 한국산 배터리 같은 거는. 예.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서 미국은 어떻게 했어?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의 원재료를 사용하면 수입 된대. 금지시킨 거지. 네. 그러면은 저기 중국하고 미국이 똑같은 규제를 한국에 한 거지. 그러면은 그러네요. 2016년에 사드 우리가 배치하는데 중국이 왜 경제 제재하냐? 네. 왜 군사 주권 침해하냐? 왜 그렇지. 우리 내정에 간섭하냐? 화를 벌컥벌컥 내는 양반들 많았잖아요. 우리 특히 2030 청년들이 중국에 분노했지. 네. 남의 나라에 그 내정 주권 가서. 침해한다고.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내용이 똑같고 그거보다 정도가 더 심하지. 100억 달러 퍼줬는데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또 비교를 할 수가 있네요. 내용이 같잖아. 예.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다 당하고 있지. 그렇죠? 그렇네요. 반면에 저기 예. 몇 가지 그 저기 그 가공제, 네. 철강 같은 원자재 이런 거는 또 수혜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건 그거고. 미국에서 국가의 전략 핵심 품목이에요. 네. 요게 다 작살난 거지. 하하.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작살이 났네요. 그러면은 예. 내가 사실 동맹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 그 저기 이렇게 경제 기술 동맹 맺었다고 뭐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분비되나 봐. 네. 거의 황홀경에 젖었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앞에 저기 합의한 건 또 뭐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를 개최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네. 거기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밑줄을 그시라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9월 지금 돼도 안 열리고 있지. 그렇네요. 아직 그래가지고 그때가 안 왔네요. 5월에 그거 협의하고 나서 네. 7월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양자 회담을 했는데 네. 그때 저기 시즌도 아닌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기 발표한 가장 큰 성과가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걸 말을 슬쩍 어떻게 바꿨냐?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한미 확장 억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가 네.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바뀌어서 같은 한 문장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최대 성과라 그랬어. 그래요. 이미 2달 전에 합의해 놓은 거를 또 성과라 그랬어. 그런데 또 안 열려. 그래가지고 예. 8월에 조태영 주비대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안 되겠거든. 네. 저기 그 확장 억제 협의회는 한두 달 내에 열린다. 또 이런 거요. 그렇게. 근데 8월 9월이 되도록 또 열리고 네. 그 무렵에 8월 말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제 저 전기차 문제가 시급해진 걸 갖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건 후순위로 빼고 이번에 한미일 안보 수장들 회의담도 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양자 회담도 하고 나서 네.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성과가 많은 회담이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를 네. 이제 저 9월 중순에는 개최하기로 했다. 오늘 며칠이죠? 지금 9월 8일. 저기 8일인데. 추석 연휴 끝나면 9월 중순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협의체의 일자, 네. 장소, 네. 참석자 하나도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언제 될 수 있을지.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가 한미가 16일에 음. 미국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30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네. 자, 봐봐요. 그랬는데 예. 이제 날짜가 와서 다시 협의돼 가지고 중순을 넘기면 안 되니까 16일에 걸친 거지. 예. 16일로. 그러면은 그 저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대로라면 미국이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네. 핵 대응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매달린 이유가 선거 때 공약이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 그 미국에선 전술 핵무기라는 용어는 없어요. 네. 저위력 핵무기라 그래. 이거를 한국하고 공유하고 이게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고 미국에 있는 핵무기의 사용에 우리가 관여하고 네. 거의 뭐 황당한 소리를 막 쏟아냈어.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 그거를 세부적으로 목록화하자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미국 핵무기가 우리께 되는 거야. 네. 이제 같이 공유한다든가. 공유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같은 양반은 그 미국이 핵을 동원한 한미 군사 연습 훈련, 즉 핵 전쟁 억제 연습도 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지금 국방부 차관이 된 신범철 박사 같은 경우는 네. 그때 그 공약을 주도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단계에 맞게 그 단계에 맞게 저기 미국의 어떠한 전략 자산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는지 네. 이거를 북한이 도발 전, 도발 후 그 이후에 보복할 시점 3단계로 나눠서 여기에 미국의 전술 핵탄두라든가 네. 전략 자산을 투입하는 이거를 협의하는 거를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 그러면서 이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확장 억제 협의회는 그걸 얘기하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는데 네. 이건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협의체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이 자기네 핵을 가지고 공유를. 동맹국하고 뭐 공유하고 협상을 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의 상식적으로 망상에 가까운 걸 이해가 안 실제로 된다? 믿은 거야. 네. 우리가 조르면 해준다고.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확장 억제 협의체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미국이 이런 문제들은 협의를 안 해주니까 유명무실화된 거야. 그걸 그래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 또 뭐 핵무기 핵거리니까 뭘 해주냐면 미국의 핵 잠수함 시찰 시켜줄게.
어디 미국의 그저 군 기지나 네. 이런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 견학시켜 줄게. 아, 이게 다야.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수학 여행 가자 그랬어? 네. 어? 그거를 우리 한국 땅에 전개시키는 걸 보장해라 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가서 견학하라고? 그것도 아. 우리 돈으로? 체면만 구겼네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협의이기 때문에 네. 이건 미국하고 협의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유명무실화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랬군요. 이번에 16일에 열리는데 네네. 지금까지 얘기한 그 확장 억제력 그러니까 단순한 미국의 핵 우산이 아니라 네.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아, 상황에 맞게 한국군에게 반드시 제공된다는 일종의 보증서와 세부 계획을 갖고 오는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 미국이 미쳤어? 대만에도 그런 억제력은 제공해 준 적이 없고 그래요. 영국에도 없고 나토에도 없고 단지 나토 4개국에 그 B-61이라는 중력 핵폭탄 네. 그거를 4개국에 배치를 했는데 아, 그 관리 감독권은 철저하게 미국이 갖고 있는 그게 유일한 사례예요. 그래요. 그게 나토식 핵공유라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나토식 핵공유라도 하자는 얘긴데 그쪽으로 간다. 미국이 아시아에는 괌, 오키나와 뭐 평택기지 어디를 막론하고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배치한 적 없습니다. 아, 이 아시아에 핵을 다시 전진 배치한다는 거는 한반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네.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근원적인 그럼요. 충격을 주는 그럼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걸 한국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네. 달랜다고 줘? 그럼 일본, 호주, 저기 대만이 가만히 있을까? 네. 그럼요. 이게 동아시아에 정말 어. 그야말로 격변이지.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 건데. 동아시아의 냉전화거든. 네. 그런데 참. 이런 걸 협의한다고 그래? 이번에 가가지고 또 견학시켜 줄게. 네. 1년에 몇 번 저 항공모함 보내줄게. 아하. 핵잠수함 보내줄게. 옛날에도 다 왔어. 옛날에도. 그렇죠. 그런 그리고 기억이 미국은 이 있는데. 확장 억제 협의체가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네. 매년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가을에 열려. 거기서 장관급이 만나는데 왜 별도의 회담이 필요하냐? 네. 어? 하하. 합참 의장끼리도 만나고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회의 한번 열어줬다고 지금 저기 동맹이 강화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네. 무슨 핵무기가 한국에 올까? 하. 무슨 핵무기가 오는 거지? 무슨 핵무기가 어? 올 수 있을까요? 참. 그러면은 이것도 개털이지. 네.